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사퇴론 때문에 지금 국회는 난립니다. 오늘도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자, 국무총리실이 포함된 국회 정무위원회, 갑자기 이낙연 총리 사퇴 때문에 웃음꽃이 터졌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청와대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시청자가 아니신 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에 갔기 때문에 오늘은 총리 없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설이 거론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했습니다. 원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모양새를 갖춰서 퇴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줄곧 차지하고 있고, 또 서울 종로구에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총리가 언제쯤 총리를 그만두고 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또한 지역구를 찾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키고 있고, 또 여기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뛰고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낙연 총리를 내려꼽는다면 반발도 클 겁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또 다른 지역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역구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본인도 고민 중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조국이라는 파렴치 범죄 피의자 의혹이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이 민심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다른 어떤 일도 하기 힘든 사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사태 수습하느라고 이낙연은 안중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본인이 나름대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좀 모양새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조국 변명만 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본인의 개인기를 발휘할 기회를 잊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 사퇴한다면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책임 사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유력 주자로서 시선을 모으기 힘듭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모양새를 갖춰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 이낙연 총리를 그만두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 중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오늘 나온 갤럽 조사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조사한 지지율에서 처음으로 30%대로 폭락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라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내부는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청와대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쯤 되면 청와대 일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내각 대폭 교체가 그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낙연 총리가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이낙연 총리가 나가면 모양새가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아주 우스웠습니다. 자,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이 나왔는데 이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인가 싶을 만큼 이낙연 총리의 심중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운현 비서실장은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정은 의원이 묻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여러 언론 보도들이 나온다. 언제 사퇴하시느냐? 정 실장, 언젠가는 사퇴하시겠죠.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정운현 실장은 총리가 사퇴하는 것이 혼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당으로 가는 문제라든지 후임 총리건 이런 것이 복합적 문제여서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운현 실장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사퇴하는 게 안 좋죠. 자기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른 총리가 오는 순간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게 비서실장의 운명입니다. 그래서인지 정운현 실장은
계속 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김정은 의원이 확정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연말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또 이 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정재수 의원은 여당입니다. 정 실장에게 이렇게 또 딱 협박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답변하지 마라. 총리로서 지금도 소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맡은 바 다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정 실장은 취지가 그런 것이다. 김 의원이 그렇게 질문했을 뿐이고 제가 동조한 게 아니다. 참고로 12월까지 적어도 총리 일정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있을수록 좋겠죠.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2월 이후에도 변함없이 국정에 매진한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정 실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순간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정운현 실장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낙연 총리의 마음도 알기 힘든데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전 조정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나가겠죠. 천년만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의 총리로서 사실은 최장수 총리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그런데 나간다면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아마 시간이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출마의 그 장관 같은 것을 하는 경우는 뭐 이 선거 며칠 전까지는 떠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은 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갈 경우 이낙연 총리가 충분히 선거운동도 하기 힘들고 또 모양을 갖추기도 힘듭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폭락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빨리 그만두는 게 이낙연 총리한테 유리할 것이고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도 이낙연 총리는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 이낙연 총리의 이 사퇴설이 문화일보에서 크게 보도되고 또 반박하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하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 이낙연 총리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서 여야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이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총선은 다가오지, 표는 얻어야겠지, 인기는 떨어지지, 다급한 청와대. 참 고의가 딱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